바다만큼이나 인심 좋은 거제시. 거제. 이곳에 최근 가게 사장님들의 마음을 울린 유명한 부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자요? 누굴까요? 딱 봐도 초등학생이었고요. 젖살 빠지기 전 그 통통한 체구의 초등학생이었고 일반적인 이제 손님들보다 그냥 좀 더 온화한 말투라고 해야 되나?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밤 10시 마감 준비 중인 카페를 찾아온 부자. 음료와 빵을 고른 후 결제를 하려던 그때 이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잔액 부족이 뜨시는 거예요. 다음 날 오전 10시에 입금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때부터 느낌이 그냥 조금 그냥 찝찝했어요. 큰 돈은 아니었지만 갑작스러운 외상 요청이 당황스러웠던 사장님. 하지만 아이 때문에 매정하게 거절하진 못했습니다. 다음 날 한 10시 반쯤 확인을 해보니까 입금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입금하겠습니다. 라고. 이후 연락이 되지 않던 아빠는 다행히 3일 만에 돈을 입금해 줬는데요. 3일 후에요? 다른 가게에서도 부자의 외상은 계속됐습니다. 아, 예전에 한 번 그 아들하고 와가지고 저한테도 외상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애가 너무 먹고 싶어한다. 족발을 너무 먹고 싶어하는데 돈이 지금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이따가 저기 지불을 하겠다고 그래서 뭐 애하고 왔으니까 뭐 거짓말을 하겠나 못해도. 싶어가지고 아유 그러냐고 그럼 그때 계산하시라고 그러고 오전에 자기가 오늘 입금하겠습니다 하고 문자가 왔고 저녁 때쯤 오후에 입금을 하셨더라고요. 네. 부자의 외상을 거절할 수도 있었지만 사장님들은 선뜻 온정을 베풀었습니다. 또 힘든 시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경계심만 하겠지만 아기가 있다 하면 그런 격은 조금 약간 그렇죠. 그렇죠. 아빠랑 그럴 때는 그래서랑 사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는 다 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분들이네요. 그런데 다음에 발견된 부자의 행적이 조금 의외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스크린 사격장이었는데요. 야 게임장까지 왔었어요? 보통 아빠가 이런 데를 챙겨서 아이를 데리고 올 정도면 아 되게 자상한 아빠인가 보다. 한참을 사이좋게 게임을 즐기던 두 사람. 결제할 때가 되자 부자가 남긴 말은 또다시 외상. 아, 좀 난감했죠. 왜냐면 작잖아요. 작은데 괜히 좀 매정하다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 설마 아이를 데리고 설마 그 생각이 제일 컸죠. 그렇죠. 근데 아이를 보고 외상을 허락해준 사장님. 그러자 아빠의 요구는 점점 더 과감해졌습니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택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이제 그날 비가 왔으니까 비도 오고 혹시 택시비를 3만 원만 좀 빌려줄 수는 없겠냐고. 그래서 그때 좀 당황했는데 이미 제가 그분한테 받아야 될 돈도 있고 또 아이랑 비 맞고 거기까지 가는 머니까. 이야. 어쩔 수 없이 택시비 3만 원까지 건네주고 말았답니다. 그리고 나서 또 1시간 반, 2시간 있다가 아이가 또 혼자 왔어요. 아빠가 잠시 일을 보고 있다며 가게로 돌아온 아이. 어이? 익숙하게 혼자 게임을 즐기고 간식까지 챙겨 먹습니다. 부자가 쓴 금액은 총 6만 3천 원. 하지만 그 이후 입금도 연락도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이야. 아빠가 많이 바쁘신가 봐. 전화 연결이 잘 안 되네. 좀 많이 바빠요. 혹시 엄마 핸드폰 번호 좀 알려줄 수 있니? 엄마 핸드폰 번호요? 아빠랑 지금 연락하는 거 할게요. 왜 이렇게 전화가 안 되시나요? 네, 나중에 저 우리 하나 받습니다. 모바일 뱅킹 해주시면 되잖아요. 계속 물어본다고만 하시고 좀 처리 좀 해주세요. 저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제가 이틀 못 잤어요. 알겠어요. 일단 기다려서 하고 전화 드릴게요. 바로 처리 좀 해주세요. 네, 미안해요. 하지만 또다시 지켜지지 않은 약속. 이에 사장님이 또 다른 피해를 막으려 지역 카페에 글을 올리자 놀랍게도 부자에게 피해를 봤다는 댓글들이 속출했는데요. 아이고.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반복되는 선의를 저렇게 베푼 사람들한테. 이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한 사장님. 그제야 아빠가 먼저 연락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겐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본 사장님.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가 계속 보고 배울 텐데 그러니까요. 저는 아이를 키우거든요. 아이는 진짜 금방 배워요. 금방 따라하죠. 근데 부모님의 생각을 영향을 많이 받고 자라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엄청 위험한 거죠, 아이가. 아빠의 거짓말이 반복될수록 아이가 더 걱정됐는데요. 아, 우리의 우려는 곧 현실이 됐습니다. 또 다른 가게에서 목격한 아이의 곁엔 아빠가 보이지 않았지만 얼마 전 이곳에서 혼자 음식을 포장해 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애가 이렇게 들어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휴대폰을 이제 아버지인데 잠깐 받아보실래 이러더라고요. 아빠가 전화로 주문을 한 뒤 음식을 아이가 받아갔답니다. 차. 애라 가지고 저는 저희 애도 뭐 딱지 쳤다 이라고 해가 진짜 뭐 봉인해야 됐어요. 뭐 아무 의심이라고는 안 했었어요. 언니 우리 아들 아나 이러니까 얘 뭐 잘 알지는 몰랐는데 딱지 많이 쳤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애 친구구나. 아들 친구라니까 믿죠, 당연히 저러면. 아들 같은 마음에 서비스까지 챙겨줬지만 서비스. 입금은 되지 않았습니다. 뒤통수 맞은 것처럼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날은 막 혼자 술 먹으면서 별생각 다 했어요. 마누라 뭐라 할까봐 말은 못하고 계속 그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렇죠. 애를 통해 가지고 이런 것도 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취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보세요? 네, 저 여기 찜닭점이거든요. 먼저 번에 애가 포장해 갔는 거. 계좌번호 연락 하나 해주세요. 제가 내일이라도 보낼게요, 사장님. 안 줄 것 같은데. 내일 주실 것 같으세요? 안 줄 것 같습니다. 또 내일 되면 전화를 안 받으실 것 같은데 느낌상은 뭐 화를 낼 수는 없고 빚쟁이도 아닌데 우리가 왜 이러는지 싶기도 하면서도. 결국 다음 날에도 찜닭값 36,000원은 입금되지 않았는데요. 내가 니하고 딱지 많이 쳤다더라. 딱지? 니 한다. 치기 쳤네 진짜. 그럼 이 친구한테 뭐 찜닭집 한다거나 이런 거 얘기한 적 있어요? 애가 엄마 보면 우리 한 번 말한 적은 있어요. 뭐 찜닭 한다고. 이 친구는 연락처나 이런 거 알아요? 아니요. 놀이터에서 보면 가끔가다 노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는 더 알아내기 힘든 상황. 제작진은 근처 가게들을 탐문해봤는데요. 그때 내가 좀 그렇게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어디로요? 저 호텔인데 삼선 짬뽕 곱빼기 공깃밥 한 개 해가지고 찾은 것 같은데 지금? 오, 곧바로 모텔을 찾아가 봤습니다. 25일 날 내가 문자로 입금을 해달라 하니까 이 친구가 기다려달라고 이러더라고요. 이곳에서도 부자는 숙박비를 결제하지 않았다는데요. 이야. 부자가 약 한 달 가까이 모텔에 머무는 동안 다른 문제들도 많았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전부 쓰레기예요, 안에가. 다 음식? 음식 쓰레기.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먹지는데 음식을 들어보면 안에 음식이 한 반 정도 먹고 무게가 있더라고. 네. 술병도 많았지. 여기 있고 여기도 막 이런 병이 막 있었고. 넘쳐나는 쓰레기 때문에 매일 새 방으로 옮겨줬다는데요. 저러면 안 되죠. 나중에는 애를 팔아가지고 돈이 없다고 돈을 빌려달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돈은 이야.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카드로 결제를 해줬어요. 24,500원인가. 이번에도 아이 핑계를 대며 돈까지 빌렸답니다. 또 한 이틀 정도 있으니까 이제 10,000원만 빌려달래. 그 어떻게 10,000원을 안 빌려주겠어요? 애가 밥을 못 먹는다 하니까. 그래서 또 빌려줬죠. 우리 집이 식당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한번 밥을 먹으라 내 그 소리까지 했거든. 근데 그거는 안 내려가더라고. 뭐 그 음식을 안 좋아해서 그런가. 아이고 참. 그 후 사장님이 없는 틈을 타 몰래 모텔을 빠져나간 부자. 아이고 세상에. 이들이 사장님에게 갚아야 할 돈은 약 30만 원이었습니다. 혹시 뭐 경찰에 신고하시거나 뭐 이런 생각은 좀 안 해보셨어요? 그래도 안 해봤어요. 왜요? 아직까지 내가 그 사람한테 쏘갔다는 얘기가 생각이 안 들었으니까. 아이고 참. 세상에 내가 이리 살아도 또 사람들한테 상처받는가 싶은 거야. 그래도 사람을 믿고 내가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서로 상처를 주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되면 사회가 자꾸 문이 닫혀지는 거야. 아주 진짜로 그런 불쌍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아예 쏘이려고 덤벼들었으니까 그게 좀 괘씸하지. 더 큰 문제는 모텔에서 생활하는 아이입니다. 그렇죠.
부자를 찾아봐야겠습니다. 아 맞다. 큰 민박집을 한다고 민박집 제 그게 그 주위에 동네 사람 나다 아니까 나 이름만 대면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형도 있고 누나도 있다 하더라고. 엄마는 지금 펜션에 계셔 그랬더니 간호사래요. 사장님에게 했던 부자의 말은 사실일까요? 먼저 부자의 민박집을 알아봤지만 찾기는 어려워 보였는데요. 그러던 중 사격장 사장님이 남긴 글에 아이 아빠를 아는 듯한 댓글이 발견됐습니다. 우체국에 근무하는데 아버지께서 현점에 가가지고 자기 와이프가 우체국에 근무하는데 외상 달라고 그래가지고 외상을 한 거예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우리 남편이 외상 먹고 다니는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죠. 원래 잘 아시는 사이예요? 아니 몰라요. 민박집 한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부자의 민박집 근처를 수소문해봤습니다. 그런데 배달을 시키고 그 값을 지불 안 하는 아 네. 이곳에서는 부자의 민박집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을 아직도 안 갚은 건가요? 그까지 시키고 막 바쁜데 금방 그것처럼 해가지고 결심해서 어. 초반에 민박 받으면은 와 여기에서도 외상으로 유명했네요. 우리가 작년에 그랬거든요. 인수 받으면서 저 사장님한테 심지어 과거엔 아빠의 동행자가 아들이 아니었답니다. 코로나 때 1년이 훨씬 더 지났죠. 딸하고 와서 와. 딸? 이런 시간이었어요. 우리 딸이 막창을 좋아하는데 지갑을 안 들고 왔다고 먹어도 되겠냐고. 또 외상하고 다닌 기간이 꽤 긴 거예요. 1년 됐어요, 1년. 오빠가 이런 얘기 할 때 딸은 좀 어떤 반응이었어요? 그 말 설득한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설득 아마 그 소리 아주 작게. 막창을 먹고 막창을 또 추가 더 시키고 소주, 뭐 된장찌개, 공깃밥 뭐 이런 거 시켰던 것 같아. 그 아빠가 소주 2병 먹고 딸 음료 먹고 그리고 닭발도 더 먹고 싶다는데 제가 다음에 오셔서 드시죠 이렇게 하고는. 사장님들의 도움을 받아 부자의 민박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아 저기 있네. 부자가 말한 큰 펜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였는데요. 이곳엔 아직 두 사람이 있을까요? 계세요. 이곳에 부자가 없다면 혹시 또 모텔을 전전하고 있는 걸까요? MBC 실화탐사대 팀의 문효진 PD라고 하는데요. 여기 돌아다니면서 외상을 하신다고 하셔가지고요. 회상을 해가지고 돈 다 갚아주는데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 뭐 몇만 원 뭐 이래 되는 걸 그걸 내가 뭐 내가 한 달을 늦었어요, 2달을 늦었어요. 혹시나 안 준 데 있으면 내가 다 드릴 거고요. 근데 그 외상을 계속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지내시는 이유는 있어요? 예, 상황이 좀 어려웠었어요. 지금 내가 애를 다시 만난 지가 지금 한 달 반 이래 정도밖에 안 되는데 늘 아빠가 돼가지고 없다 소리는 못 하겠고요. 그래도 해달라는 걸 내가 다 해줄라 합니다. 큰 거 해달라는 것도 아닌데. 그럼 지금 아이들이랑 계속 같이 지내고 계신 거죠? 부산에 본갓집에 데리고 있었어요. 애들은 이제 외상을 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 봐. 이제 그런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또 따로 또 이야기를 하죠. 너무 합니다. 너무 내가 물론 1차 그래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이렇게 인심이 야박하고 서로가 다 어려운 시기에 그 조금만 참아주면 내가 돈을 안 준 것도 아닌데 진짜 야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부자에 대한 전문가의 생각은 어떨까요? 그렇게 하는 게 본인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름 그걸로 노력하는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는 아이의 어떤 심리 그리고 교육 그리고 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우리 가족은 내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다 이런 반응이셔가지고. 그거는 그냥 본인의 생각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실행할 능력은 안 된다고 봐요. 심지어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는 아빠. 에? 사건이 여러 개가 걸려 있었어요. 그 집에도 가보고 했는데 없더라고. 처음에 수배됐어요, 이 사람은. 무임승차도 있었고 무전취식도 있었고. 아이에겐 바른 길잡이가 되어줄 어른이 필요한 상황. 어렵게 큰아들과 연락이 닿았는데요. 큰아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럼 택시에 별로 없으니까 빨리 와봐요. 큰아들은 어떤 마음일까요? 보니까 아빠를 좀 많이 따르는 것 같은데 좋아하고. 저녁을 잘 보고 있습니다. 부산 모텔방에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몰래 빠져나왔어요. 거짓말까지 치면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빠 나 못 나오겠는데 나 어디 PC방에 있을 테니까 앞으로 와 하면 보고 싶으니까 하거든. 아빠 진짜 믿고 싫은데 보고 싶고 진짜 막상 보니까 나한테 무슨 잘해주니까 이게 많이 힘들어서 거짓말 한거
있습니다. 아빠의 맞장구 친구도 많고. 근데 아빠 옆에 있기 때문에 지금 배가 고팠을 거고. 근데 어떻게 되겠지. 아빠 옆에 있으니까. 큰아들도 동생과 아빠의 만남이 그리 반갑지만은 않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그때 친구들에게 바꾸면서 어이 제 엄마 병원 놀러 가냐고. 가이드 그냥 나와요. 내 집에 와서 이제. 근데 엄마 어딨었거든요. 신용카드 뭐 1,000만원짜리 부정 발급해가지고 날려놨고 400명이 사채까지 갔어요. 그래서 사채였는데 엄마 채우고 어머니는 집도 못 들어와요. 들이닥칠까봐. 어머니는 살아있어도 다행이지. 죽을 뻔했던 마음 아파해가지고. 애들한테 실제로 손찌검을 하시거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었죠. 심했죠. 우리 거제서는 신고된 게 없고 다른 데서 신고돼서 종결된 건 있거든요. 무전 취식에 이어 가정폭력까지 아이들을 위한 조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 제작진은 학교에도 취재 사실을 전하고 당부를 전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그걸 당연히 알아봐야 될 일이고 근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 저희들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고. 학교 방문 이후 아이 아빠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들이 돌시집 다니니까 애가 방학 끝나고 나서 학교 가면 애가 학교 어떻게 다닐 거예요?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우리 가정을 이렇게 죽여야 돼요. 그거는 이제 잘 있는지에 대한 안부를 좀 확인을 했던 거고요. 저 여기 아빠 딸인데요. 근데 딸이 나중에 연락을 보면 했어요? 이 문제를 시작하게 된 원인이 아동 학대니 뭐 이렇게 커질 만한 이 원인이 저는 MBC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방송을 내보내야 되는 팩트와 사실만 이렇게 내보내야 되잖아요. 어떤 부분이 사실과 좀 다르다는 말씀이실까요? 사정을 위해서 그랬다가 할 때 다 돈 주고 다 연락하고 화해하고 이렇게 좋게 했는데 아빠가 그 돈 갚아준 사람들을 관여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다 이야기하더라고. 큰아들과는 정반대인 딸의 입장. 이유가 뭘까요? 이 상태가 좋지는 않지만 이 상태가 흐트러지는 게 더 좋을 거라는 확정도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대로 사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점이 아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느냐, 이쪽으로 가느냐 이러한 기점에 놓여 있어요. 몇 년째 무전 취식을 하며 아이를 향한 잘못된 사랑법을 보여주고 있는 아빠. 이젠 아이에게 당당한 아빠가 되어주는 건 어떨까요? 한 번에 끝나지 않고 2차, 3차 계속 만나거든요. 확실할 때까지 아동학대 외상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가족들이 조치사항 혹시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해서 전 호프집을 개업한 젊은 사장님. 최근 살아나는 경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6일 일어난 무전 취식 사건. 바로 최 씨의 가게에서 일어났습니다. 사건 당일 CCTV를 보여주는 최 씨. 밤 10시경 중년의 남녀 한 쌍이 가게로 들어옵니다. 크게 취해 보이지 않잖아요. 멀쩡해 보이는데요. 지금 뭐 보면은 그렇게 뭐 특이한 점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처음 봤는데 이제 뭐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왜냐면 처음 오시는 손님들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옷차림새나 뭐 이런 외향적인 이미지가 뭐 절대 그런 분으로 보이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노가리에 대해서 뭐 이것저것 물어봐요. 예, 제가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노가리 관련해가지고. 뭐 웃으면서 이렇게. 그러고 있었죠. 즐겁게 술자리를 시작하는 두 사람. 과연 어떤 메뉴를 주문했을까요? 그래서 대구 노가리 이제 4,000원짜리 하나, 그리고 병맥주 4,000원짜리 하나, 그리고 질 3,500원짜리 하나 이렇게 일단은 나중에 한 병을 더 시킨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총 15,500원. 손님이 많았던 날 가게의 5테이블이 금방 찼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그날 또 손님들이 되게 많이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계속 돌려보내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정신없이 홀서빙을 하던 알바생이 이상한 낌새를 차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지금 소지품이 없어요 지금. 옷이 없어요. 상의가 옆에 있었는데. 이제 저희 알바생이 한 4테이블 정도로 돌려보내고 나서 사장님 근데 여기 자리가 지금 한 10분째 자리를 비우시고 안 가시고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 놓으신 상태다. 그럼 계산 안 했느냐. 당연히 계산 안 했으니까 치우질 않았겠죠. 이게 설마 닫겠냐 싶어서. 당연하죠.
그 금액을 안 내고 가셨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1차적으로 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 15,500원. 15,500원. 예. 그러니까. 총 주문 금액 15,500원. 최 씨는 설마설마했습니다. 여기 자리 있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을 때도 저는 그러니까 있다고 했죠. 계산 안 하셨어요. 또 돌려보냈죠. 아이고. 남녀 커플이 자리를 비우고 20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상황. 최 씨는 CCTV를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지금 보니까 소지품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여자분이 마스크를 쓰죠. 네. 그 옷을 챙겨요. 그리고 남자분도 지금 이제 옷을 챙기고 마스크 쓰고 그러고 있어요. 어허. 여기서 뭔가 막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네. 뭐 손짓을 하고 이 포스기를 여기 계속 쳐다보잖아요. 여자분이 지나가면서. 그래. 그리고 이제 남자 소지품 다 챙겨요. 여기서 이제 주머니에 또 담배도 넣고. 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화장실 비번이 뭐였더라 하면서 한 거를 이 알바생이 들은 거죠. 남자분이 나가서 화장실 비번이 네, 흥얼거리면서 나갔대요.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저희 무조건 화장실 갔다고 생각을 한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여기 이제 앉으셨던 거고, 이제 화장실은 여기서 일어나서 이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화장실 바깥에. 네, 화장실이 외부에 있어서. 화장실을 간다며 나갔던 남자. 두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참. 단체로 오셔서 손님들이 단체로 뭐 담배를 태우러 가시든 화장실을 가시든 간에 되게 자리를 이렇게 보게 되는 이제 제가 경향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알바생한테도 이분들 계산하셨어? 이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자리에 잠깐 비우신 상태였는데도 되게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되게 현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나는 아닌데 왜 내가 이런 뭐 트라우마처럼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자꾸 들으니까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2년 전 도전 정신 하나로 시작한 장사. 월 매출이 120만 원까지 추락하기도 했지만 이 악물고 빚을 내서라도 버텨왔습니다. 흑자는 한 번도 없었죠. 흑자 다 적자였죠. 다. 그럼 창업하고 지금까지 계속? 네, 계속 적자여서 그러니까 그 뭐 어머님 아버님한테 진비까지 하면 2억 가까이 돼요. 네, 진짜로 2억 넘죠. 2억이 넘을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바로 단골 손님들 덕이었는데요. 첫 저녁 손님 같아. 헛포츠 손님. 네, 요거 노가리는 좀 그래도 입에 맞으실 거예요. 네. 요거 진짜 많이 찾으시거든요. 맛있게 드십시오. 네, 맛있게 드세요. 단골들 같아요. 노가리에 생맥주 한 잔. 아, 시원하겠네. 나도 오늘 열심히 일하고 딱 갖다 이거 한잔 하고 또 집에 가는 거예요. 네. 우리 아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젊은 사람이 너무 열심히 사는 것 같고. 나이가 젊은 사람 좋지. 우리도 기존 받고 젊은 사람들. 젊은 사장님 든든한 지원군 앞에서 답답한 마음을 털어놔 보는데요. 매일 오가는 가게에서 일어난 먹튀 사건.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단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이게 싸서 딱 끝나고 나면 너무 작게 먹은 것 같아가지고 미안해가지고 기가지고 묶어놓고 그런 말인데 그걸 이렇게 먹을 거 어제 그런 사람도 있나? 양심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아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고 가격도 저렴하게 해갖고 이렇게 해주는데. 누가 봐도 괘씸한 먹튀 커플. 최 씨는 결국 무전 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야 이건 신고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좀 어떻게 해서 들게 되셨어요? 그냥 이 사람 벌은 아니더라도 뭔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에 왔다 가고 형사님이 전화가 왔었어요. 병 좀 빼놔달라고. 새벽 1시 감식반이 출동했습니다. 과학수사대는 먹튀 커플의 맥주병에서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최 씨는 작은 사건으로 민폐를 끼치나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 무슨 이거 그냥 안 하셔도 된다. 제가 그냥 피해 보고 말 테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때문에 이렇게 안 하셔도 된다고 했던데 이제 국가수 그 담당하시는 분이랑 형사님이랑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뭐 아니 소상공인들 뻔히 힘든데 뭐 그지
아니고 이제 뭐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되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되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떤 그 무전취식으로 인해서 받는 금전적인 손해 이상의 정신적인 타격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안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그 조금만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생존 의지에 대해서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질이 좋지 않은 그런 범죄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경찰에 소환되던 날이 되어서야 두 사람은 사과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아유. 저한테만 사과했을 때도 제가 울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제가 진짜 당신들 때문에 제가 정말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아십니까? 저희 가게도 내놨습니다. 이제 당신들이 한 건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실수가 아닙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 나더라고요, 제가. 아, 속상해라 진짜. 아이고. 올해 4월 자영업자 대출 규모는 900조를 돌파했고 폐업하는 가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만 있는 줄 알았던 무전 취식, 배달앱이 등장하고 온라인 먹튀 범죄가 생겨났습니다. 유산한 언니 시켜주려고 하는데 유산한 언니를 좀 위로해 주려고 음식을 보내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음식을 받고 제가 계좌 이체해드리면 안 될까요? 배달앱 후불제를 악용한 신종 범죄가 소상공인을 울리고 있습니다. 아, 진짜. 배달앱 먹튀 사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수원. 사장님은 자신이 피해자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특이한 주문 요청 사항, 유산한 언니, 본인은 상중이고 배달 후 돈을 준답니다. 뭔가 좀 수상한 것 같아요. 유산한 언니를 위로해 주겠다 뭐라든지 이런 개인 사정을 적는 분들도 계신가요? 처음이었어요. 그런 거는 처음이었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계좌이체를 해주신다면 선입금을 하시죠. 장례식장이라 통화가 어렵다. 언니가 유산으로 예민하니 배를 누르지 않을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결제는 계좌이체. 배달 완료 후 사진 전송까지 마쳤는데요. 거듭 입금을 요청했지만 결국 고객과의 연락은 두절됐습니다. 이야. 그럼 지금까지 돈을 못 받으셨어요? 네, 못 받았죠. 연락도 전혀 없으시고? 예. 이제 제가 또 바보 같은 생각인 게 상중이라고 하니까 보통 3일장 하니까 3일은 기다려 볼까? 아유. 제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기다리다가 계속 차단이 됐고 연락도 없고. 그런데 문제는 동일한 내용의 주문 요청 사항을 한 가게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보에 제보를 따라서 동네에 피해를 입었다는 다른 가게들까지 찾아가 봤습니다. 배달 앱으로 들어온 주문. 자기가 지금 상중이니까 아는 언니, 유산한 언니 있어서 음식을 시켜주려고 하니까요. 죄송하지만 사장님 음식을 받고 제가 계좌 이체해드리면 안 될까요? 똑같아요. 처음에 이쁜 마음인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완전히. 처음 주문할 때는 공손했던 손님이 입금을 부탁하자 슬슬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고압적인 태도로 돌변합니다. 처음에는 이쁜 마음으로 임신한 언니 이렇게 유산해서 준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적반하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콘설트한테 전화를 했어요. 제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다른 상점도 요새 힘든데 안 당하게끔 막아줬으면 좋겠다. 이분 전화번호가 뜨면 근데 그거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 배달 주소지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말씀 좀 여쭤보고 왔습니다. 저 MBC 실화탐사대 이충구 PD라고 하는데요. 남자 혼자 사는 집, 여자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분명히 유산한 언니 이렇게 해서 여자분인 줄 알았는데. 네. 데이트앱에서 만나가지고 잠깐 이렇게 동거를 했어요. 그 선생님 모르는 사이에 계속 배달해 주는. 한 거예요, 그렇죠. 분이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보냈고, 엄마가 보냈고, 이모가 보냈고. 다 친척이 보낸 거였지. 저는 알 수가 없죠. 배달 주문이 아니라 부모님이랑 여자는 동네 소상공인은 물론 동거남에게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피곤하시니까 이렇게 해서 남친이 고마워서 이렇게 보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 그럼 지금 선생님하고 이제 새로 잘 해. 그런 거는 알았죠. 또 저희도 속이는데 선수. 그러니까 소상공인도 그러니까 뭐 입만 띄면 거짓말이네요. 남자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야 동거녀의 정체를 알게 됐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같이 사느냐 같이 있다고 했더니 후결제가 있나 네. 뭐 배달시키고 돈을 결제 안 하고 뭐 그때 네. 부정치식으로 소상공인한테 고발을 나가다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과 같이 왔어요. 네. 집으로 돌아오셨어요? 네. 그때 계시던가요? 했었죠. 저는 이게 건거해서 데리고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바로 못 데려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질서를 다 이제 나가라고 하셨구나. 아, 그러겠네요. 입금이 안 되면 저희가 안 가야 돼요. 근데 장사가 안 되다 보니 설마 하는 생각이 이제 앞서게 되죠. 예. 매출이 줄더라도 다시는 이제 이런 비슷한 상처를 받고 싶지도 않고 또 이런 실제 그런 상황일 때 사람을 또 의심하고 싶지도 않고 고객을 그래서 그냥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현금 결제는 다 막아버렸습니다. 해명을 듣고자 전화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상습적인 무전 취식. 경찰은 그녀를 사기죄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배달 음식 전문점을 열게 된 사장님. 오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사장 경만 씨는 대부분의 시간을 매장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포차하다가 슬라임 카페로 바꿔가지고 어린이들 해가지고 12월 25일 날 저희들이 오픈했거든요. 1월 19일 날 코로나 터져가지고 완전히 막 뭐 4, 5천 이상은 그냥 진짜 그냥 날라가지고. 석 달 만에 4, 5천만 원이 날라가셨어요? 한 달 만에 날라가는 거죠. 한 달 오픈하자마자 싹 다. 한 달 만에 아유. 기존의 사업 실패를 딛고 야심차게 뛰어든 돈가스 전문점. 배달 전문 음식점의 생명줄인 배달앱. 하지만 배달앱의 허점을 악용하는 먹튀로 골치가 아프다고 합니다. 5월 17일 날 2시쯤에 이제 뭐 도시락이랑 막 우동, 그다음에 냉모밀, 양배추 샐러드 뭐 이래 가지고 여러 가지 시켜 드셨거든요. 고객은 후불 결제를 선택해놓고 황당한 행동을 합니다. 카드 만나서 결제라고 했는데 기사님들한테 매장으로 직접 계산하겠다. 그냥 기사님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 결제를 하면 완불이라고 나오고 만나서 결제할 경우 결제 수단이 표시됩니다. 아니 카드로 결제하기로 했네요. 완불이라는 게 없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기사님들 어플에도 자기들 대행 어플에도 저거를 떠가 있어요. 카드면 카드, 현금이면 현금 이렇게 했는데. 아하. 그날 배달 갔던 기사에게 당시 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분이 음식을 전달하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잘 안 보여서 예.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고 예. 문을 두드렸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문 안 열어주시고 그냥 말로 가게에다 직접 돈 낼 테니까 주고 가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직접 매장으로 계산할게요 하시는 분들은 제 매장에 전화 드리면 별 문제 없이 넘어갔단 말이에요. 없는 잘 처음이죠. 아, 라이더님도 이건 처음 겪으셨어요? 네. 두 차례나 계좌번호를 보내며 입금을 요청했지만 연락 두절. 그 사람 근데 저희도 진짜 찾아서 가려고 했어요. 찾아가지고 그냥 앞에서 진짜 막 한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막 소요 시간이나 이런 게 10시부터 진짜 새벽 2시까지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 3시 반, 4시인데 막 거기까지 막 진짜 몇만 원 때문에 시달리기가 귀찮아가지고. 아유. 그런데 황당한 사건은 한 번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같은 주소로 또 주문이 온 겁니다. 야, 설마. 그 다음 날 제가 휴무였어요. 휴대폰으로 주소지가 떴는데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비슷해. 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내일 가서 확인 한번 해봐야지라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더라고요. 같은 집이더라고요. 주소는 물론
전화번호도 같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두 분을 같이 진짜 한 매장에 의가 신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막 이거는 진짜 저희를 그냥 막 농락하는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막.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최후 통첩까지 했지만 끝끝내 답은 없었습니다. 제가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경찰서 진짜 접수한다. 그런데도 그냥 카톡 읽기만 읽고 그냥 답이 없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주문한 주소로 가봤습니다. 과연 배달 주문한 사람이 안에 있을까요?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쭈러 왔습니다. 배달 음식 드시고 그 돈 안 내신 것 때문에 한번 여쭤보려고 왔어요. 무슨 사정 있으신가요? 무슨 사정이 있으신가요? 아니, 그분이 지금 돈 안 들어왔다고 입금이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시니까 안 하신 거잖아요. 혹시 사정이 있으신가 해서요. 뭐야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잠깐만 말씀 나누시면 안 될까요? 이틀 연속으로 안 주셨지 않습니까? 선생님, 입금한다고 하셨는데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묵묵부답. 어떤 답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 신고를 하러 가서 뭐 피해자 그 진술 조서를 쓰거나 뭐 조사를 받는다거나 하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좀 복잡하고 시간과 노력과 돈이 많이 소요가 된다. 이런 취약점들을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의한 그 행동이 바로 무전취식으로 악용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손도 내려놓고 나란히 경찰서를 찾은 부부. 반드시 처벌받아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답니다. 걘 사기죄로 읽었어? 응. 무전취식이 소상공인을 울리는 죄질이 나쁜 범죄라는 것을 우리 사회가 같이 알아달라 부탁합니다. 이거 하나 때문에 진짜 교통비도 안 나오고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이 경찰서 간다 해가지고 기름값이며 뭐며 이런 시간적인 보상을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벌금이라도 저희들한테는 못 주면 차라리 국가의 기속이라도 되더라도 벌금이라도 진짜 음식값이 막 100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해야 이런 일이 없지 않을까. 영세한 자영업자에게 먹튀, 무전취식을 처벌하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습니다.